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한 주 아마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탈북어민의 이 강제 북송, 이 판문점에서 넘어가는 장면들 관련된 소식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그 사안의 이 핵심 인물로 불렸던 이 정우용 당시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요.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우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입장문을 밝혔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이라고 이제 제목으로 썼고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 당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뭐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 정부가 기존의 법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침묵하고 있다. 정우용 전 실장, 전 외교부 장관이 또 뭐 어디 출국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입장문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새 정부에서 지금 부정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월남 어민들의 어떤 북송 과정에 개입했던 어떻게 보면 개선상으로 보면 책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오늘 입장을 낸 겁니다. 네. 그 입장을 보면 과거 정부에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송을 한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이 북송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어민들을 희생시켰다. 이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정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걸 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밝혀보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역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 이 뭐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 북송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됐던 이 반박, 그러니까 자료를 공개해서 진실을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 입장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 정부의 정의원 안보실장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북송된 것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귀순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이 귀순을 사실이 여부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난민처럼 이들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북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죠.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을 했다라 그러면 한국 군함을 만나면 만세를 하거나 항복 표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 벌써 한 이틀 동안을 도주하고 결국엔 자해소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체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귀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16명을 사실상 살해했다는 진술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청들이 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이제 살해를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살해를 안 했다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또 16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사안은 사실은 2019년 그 조사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제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해운 전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했다.
북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왜 현 정부가 다시 이 하나의 어떤 핫 이슈로 만들고 이거를 끄집어냈는지,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용 전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이 다시 지금 현 정부에 의해서 하나의 큰 이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위원님, 지금 보면은 뭐 서훈 전 정보원장이라던가 뭐 말을 계속 아끼고 있었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아끼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아끼고 있었고. 근데 정의용 전 장관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고 하는 것을 보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반격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이 이렇게 맞붙는 모습이 연출되는 건가요? 우선 정의용 실장의 저 주장은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윤건현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입장을 내야지 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냅니까? 그러고 보면 정의용의 입장입니까? 윤건영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입장입니까? 당당하지 못했고 만약에 떳떳하다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둘째, 송환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송환해달라는 단어는 없지만 누가 내려간다니까 조치해달라는 그런 건 있었나요? 그 말을 갖고 살짝 이렇게 그 흔들려고 하면 안 돼요. 국정원도 모르는 그 어선의 남하를 국방부도 몰랐던 거를 어떻게 대통령실은 알고 국정원 국방부에 지시를 한 거죠? 그걸 밝혀야죠. 송환이란 단어가 있든 없든 청와대하고 북한 당국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먼저 얘기해야죠. 셋째, 흉악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누구 맘대로. 조사했어요? 16명 죽었다는 거 주장은 있지만 조사했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조사 안 하고 어선은 씻어가지고 북한에 보냈습니까? 네. 이 점도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 탈북민, 특히 귀순한 우리 북한 동포는 난민이 아닙니다.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고 금요일 날 우리 법무부도 통일부도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대국의 인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었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난민 굉장히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상대국이 한 번이라도 그 난민 받아들여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의용 실장 답해야 되고, 정의용 실장은 2018년 초에 그 대통령 특사로 북한 가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죠.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동안 비핵화 쇼가 시작된 겁니다. 북한 전문가 아무도 그럴 리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리가 없다.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밝히나 했는데 어쨌든 정의용 실장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의 그 발언 자체에도 그렇게 신빙성 떨어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용 주장의 네 가지 문제, 이것도 수사든 뭐 지금 또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특검이든 거기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 전직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졌냐면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귀국 즉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걸로 알려졌죠. 변호사님, 지금 이게 속도가 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네. 입국 시에 바로 검찰에 통보되는 조치가 이제 취해진 것이고, 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있기 때문에 네.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어떤 피의자들 또는 뭐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신변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뭐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거나 알려지는 일은 사실 좀 이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그만큼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그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좀 언론에다가 어느 정도 이런 신변 조치가 있다는 걸 좀 의도적으로 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을 그동안 항상 언론에 알려오던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출국 금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사실상 코미디다. 자기는 해외에 나갈 뭐 계획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을 네. 언론에 알린다는 건 뭔가 이분들이 굉장히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의도가 있다. 좀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의 직접 수사권이 9월까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한 2달 남짓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정부 대북 핵심 라인들 이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2가지 사안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남북 간의 어떤 대화, 한라인 대화 내용에서 혹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느냐 이것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창 올림픽 참가 이 당시에 이 서훈 전 원장과 이 북한 측의 김영철과의 남북 한라인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갔고 또 당시에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그 돈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뭐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이 이런데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이렇게 비밀 접촉 내용들을 밝힌 적이 없다 이러면서 없다면서 이 안보 자해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장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 국정원의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정원장 잔혹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뭐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분들은 이 특활비를 청와대로 보냈다라는 혐의로 대부분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구속과 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원장의 경우에는 뭐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국정에 개입한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어떤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 혹시라도 위법하거나 탈법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2018년 평창 이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탔는데 그 과정에 물밑 접촉을 했던 이 국정원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탈북 어민의 어떤 북송 과정에 예. 과연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출국 금지와 이 귀국 후 통보 조치라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공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요. 이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상도 있지 않겠냐.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 정보이겠죠. 그것이 국민들께 이제 전달되고 보여질 때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 공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소장님 이게 뭐 영상이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공개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예. 그걸 자료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는 아마 국정원에서 영상 촬영까지 했을 가능성이 네. 높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이제 북송되는 장면 속에서 뭐 목소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비주얼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약간의 어떤 선정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긴 할 텐데 사실은 그거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냐. 지금 김무성 당시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16명을 자신들의 어떤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국민으로 살 때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라는 그런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지금 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느냐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제 구자욱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뚜렷한 혐의가 없는데 국정원장을 다시 조사를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뭔가 뚜렷한 혐의가 있거나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도 없이 지난 정권이 뭘 했을 것 같으니 그 예컨대 뭐 남북한 정상회담 때 북한에 줬던 USB까지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다 그러면은 향후에 현 정권은 사실상 북한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접촉은 없을 건가요? 그러면 이거 미래에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의 자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남북 문제만 국한되지 않아요. 외교 사안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해서 공개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북한과 교류를 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하고 또 상대국도 문제예요.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한다면 상대국 북한 누가 자신 있게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고려해야 이런 된다. 것들을 대처를 해야지 네. 국내 어떤 정치적 목적화해서 계속 이런 것을 오픈하고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영상뿐만 아니라 이 사안 자체를 뭔가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호 저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북풍이라는 건 뭐 말하자면 뭐 색깔론 지금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색깔론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수박 논쟁,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다. 우리 서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월북몰이 했어요. 그것도 색깔론 아닙니까? 말하자면 본인들이 운동권 때 많이 당했다는 빨갱이 논란의 오히려 또 다른 표현 아닌가요? 지금 색깔론을 민주당이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북한과의 협의 내용 같은 거를 다 공개하는 게 옳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서해 피살 공무원 있고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사건 있죠. 그래서 네. 이거는 단순히 협상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국기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아까 USB 말씀 잠깐 하셨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은 거죠? 지금 이제 보도에 나서 알려진 거는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개보수 얘기가 있다는데 그 발전소 무슨 발전소 말하는 거죠? 혹시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우리는 탈원전하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는 약속 혹시 문재인 정권에서 했나요? USB 안에 많은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정책 보고서 담길 수 있고 설계도면도 담길 수 있고 가상화표도 담길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네.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사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해서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박지원 원장은 안보 자해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지원 원장 스스로가 북한에 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조사받고 영어의 몸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2006년 6월에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박지원 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길어지지만 요것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출국 금지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죠. 하도 외국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수사할 테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대북 핵심 라인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정의용 전 실장의 입장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